그 이유는 선배가 없다. 나를 지지해줄 수 있고 한 두세 발자국 앞에 있는 선배들이 없는 느낌? 맞아. 너무 제대로 인생을 사신 것 같아. 맞아. 난 그게 너무 누군가가 모두가 현주님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현주님이 딱 나가고 나면 이렇게 그래서 듣기 힘든 청년들의 이야기 크리스천 하고. 끄아. 네, 여러분 1화에서는 저희가 근황을 좀 나누었고 또 오늘 게스트이신 우리 현주님의 짤막한 소개를 함께 나누었는데 지금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어떤 삶을 조금 사셨는지 좀 이런 걸 좀 자연스럽게 같이 좀 대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걸 조금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우선 신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학부를 졸업을 한 상태에서 4학년 때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조금 많은 일들을 겪어가지고 목회는 안 하고 싶다. 그 이유는 선배가 없다. 나를 지지해줄 수 있고 약간 언니들처럼 야 여기 이거 위험하니까 여기는 가지 마. 이거는 해보니까 괜찮아. 너 여기로 한번 가봐.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그 진짜 한 두세 발자국 앞에 있는 선배들이 없는 느낌? 그래서 목회는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학부 졸업한 거 가지고 취업을 하는 게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쵸. 네, 신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는 게 쉽지 않아서 자격증도 없고 아무것도 맞아. 없는 그런 빈털터리 같은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졸업장 하나만 쥐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 취업하지? 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내내 카페 알바를 했거든요. 진짜 카페 알바를 쉬지 않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카페의 최고봉이 자본주의 끝판왕인 스타벅스 한번 가봐. 그때 네 제가 알바를 했던 것 중에서도 그 협동조합에서도 알바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노조를 만들었다 잘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비정규직은 안 되겠다. 정규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스타벅스는 모든 파트너가 다 정규직이니까 그래서 거기 면접을 보게 됐고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사해서 열심히 A23번 고객님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그 투가 나는 여기서 나오는 맞아, 게 맞아. 약간 있어요. 그 느낌이 있어. 스타벅스. 해드려요? 네. 그래서 닉네임 뭐야, 닉네임 닉네임 뭐예요? 나 부끄러워서 뭐야. 왜 말해줘. 루크. 루크 고객님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크림티 프라푸치노 한 잔 나왔습니다. 막 이런 거. 루크 고객님 주문하신 그린티 프라푸치노 나왔습니다. 가져가시면 되시고요. 스트로 왼쪽에 있습니다. 오! 진짜 이거야. 네. 그것도 배우나요? 말투를?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든다고 하죠. 스타벅스에 스며든다. 선배들이 원래 그 루틴이 있어요. 배우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나는 포스만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서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똑같이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배우는 단계가 다 있어서 아무튼 그래서 한 2년 정도? 꽤 오래 일했네요. 2년 반 정도 했어요. 네. 난 너무 사실은 난 스타벅스 알바 하고 싶었어요. 일을. 저도. 그 알바 개념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근데 하세요. 지금? 아니 근데 왜냐면 네. 바쁘셔서 근데 진짜 그걸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죠?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네. 가세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다. 왜냐면 일단 정규직이고 정규직이라는 건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쌓인다. 맞아. 그리고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감정을 쓰는 거긴 한데 처음에 3개월 동안 진짜 너무 지옥 같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기간 너무 쓸모없는 것 같고 막 보통 이등병 때 이런 감정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세상에서 나 그래도 사회에서 나름 잘 살아왔는데 여기 오니까 진짜 머저리 같고. 왜요? 왜 어떤 일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껴? 약간 처음 시작하면 왜 그러세요? 아니, 나는 신학교 4학년 졸업하고 버거킹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인천공항 버거킹이었어. 진짜 바쁘겠다. 근데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내가 손으로 다 해야 되거든. 하고 있는데 그때 취업 박람회여서 스튜어디스들이 쫙 오고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다 정장에다가 풀세팅하고 왔는데 나는 그 사람들 그 음식물을 그 감정이 내가 뭔지 알 것 같아. 그런 감정이야. 그냥 나는 인사 하나도 똑바로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오면은 인사를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되는데 뭐, 안녕하세요 스타벅스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주눅 들잖아. 너무 부끄럽고 이 말투가 있어. 안녕하세요 스타벅스입니다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웃으래. 난 긴장돼서 웃음이 안 나오는데 맞아. 그때는 마스크 안 쓸 시대여가지고 웃는데 좀 인사 크게 하라 그러고 지나 피드백이라고 해요. 그거를 이렇게 조언해 주는 거. 그래서 칼로 그때도 닉네임이 칼로였거든요. 칼로 웃으면서 좀 인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웃는 것도 지적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 서비스업에 진짜. 네네 서비스업에 약간 그런 나는 그래도 꽤 다른 곳에서 알바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포스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 되게 맞아. 일을 배우는 과정 동안 지옥 같은데 그거 끝나면은 또 사람 사는 데라고 할만해지고 손에 익어지면은 혼나도 뭐 어쩌라고 약간 이렇게 하고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아니 나쁘지 그 카페 알바 전에 하시다가 노조 만드시다가 네네 저 그 얘기 이거 해드릴까요? 궁금해요. 이렇게 상호명 말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협동조합 네네네. 의료협동조합 서울의 어느 유명 의료협동조합에서 알바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그냥 홍보 약간 포토샵을 그때 할 줄 조금 알아가지고 포스터 만들고 약간 그때 미리 캔버스가 없었어요. 맞아. 망고보드 이런 거 없을 없었어, 시절이라서 없었어. 포토샵 하고 그냥 홈페이지 관리하고 이런 홍보팀에 들어가서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가지고 그때 알바를 했는데 그 의료협동조합이어서 제가 센터가 있었고 커피. 아니요 그 제가 센터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계시는 센터가 있었고 사업체가 3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의원, 치과, 요양보호센터 이렇게 3개가 있었는데 이 두 원장들도 협동조합이고 협동조합원들이고 이 선생님들도 협동조합원들인데 처우가 너무 다른 거죠. 월급이 벌어오는 돈이 다르니까. 똑같이 그래서, 일을 하는데. 근데 급여도 다르고. 근데 그럴 수 있는데 처우가 다른 게 너무 우리 입장에서 화가 났어. 나는 사무국인데 선생님들이 막 밥해서 원장님들 밥 해주고 막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게 너무 별로여서 노조를 만들자. 노조는 5명이면 되거든요. 협동조합이 5명인가? 노조는 2명인가 3명만 있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사무국에서는 그 국장님, 원장님들 이 사람들이 되게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투쟁하다가 저는 알바니까 비정규직이니까 팀장님이 그 험한 꼴 보지 말고 그냥 나가라. 앞으로의 싸움은 우리가 지지고 볶고 더 해보다가 하겠다. 그래서 그때 나오고 팀장님이랑 같이 일하던 정규직 언니랑 같이 엄청 하다가 둘 다 잘리고 그렇게 돼. 근데 그때가 20살인 거잖아요. 그때가 21살, 22살? 대단하다, 근데.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 22살 그때 지혜님이 본 그 장면이 제가 노조에서 그 잘렸지 그때 애인이랑 헤어졌었지 그리고 막 그때 막 학교에서 핍박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맞아. 그 상황이지. 그러니까 가시가 많이 있었던 시절이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못했던. 그래서 약간 맞아, 그러지 맞아. 않았을까. 맞아. 제 인생이 진짜. 암흑기였고 교회에서도 막 힘들었었어요. 그때. 아니, 그때 그 이제 남자 선배들이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모두가 현주님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현주님이 딱 나가고 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네. 진짜 무섭다. 나는 영영 저 언니 누구지? 약간 그런 영영 거예요. 말을 못 걸겠다. 그래서 저는 현주님 13학번이신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이제 독일에서 같이 춤추고 막, 그래서 친구 한 그쵸, 거니까. 친구 한 지혜 저랑 거니까. 친구잖아요 그럼요, 지금. 친구. 성덕이 되셨네요, 성덕. 그럼요. 저는 진짜 찐 성덕이 되었죠. 네. 무슨 말이에요? 그렇구나. 네. 신기하다. 그래서 거기 그만두고 다시 카페 알바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일하시고. 네,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일을 하다가 제가 25이 된 거예요. 25인데 여기서 너무 대인관계에 에너지를 너무 소진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는 고객들도 내가 이 정도 돈을 내고 너네한테 서비스를 받으러 왔으니까 나를 왕으로 대해. 이런 마인드가 기본으로 있고 안에 파트너들도 서로 엄청 친하게 돼요. 같이 일하는 근무 시간이 길다 보니까. 알바처럼 막 맨날 그만두는 게 아니니까 되게 친해지는데 이 사람들하고 관계도 약간 제가 에너지를 써야 되는?
저 그건 들었어요. 스타벅스에서의 직원들끼리는 관계를 잘 쌓아야 네, 맞아요. 오래 일을 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맞아요, 이야기들을 맞아요. 들었었거든요. 약간 저의 가치랑 맞지 않는, 사실 가치관이 맞지 않은 거죠. 다른 사람이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소비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애인을 만나는 과정 이런 것들을 그냥 얘기하면서 소소하게 스몰 토킹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약간 나 페미니스트인데 씨.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그래서 약간 사회적 가면을 쓰고 그러냐 맞장구 쳐주고 이 과정이 전 약간 회의감이 든 거죠 그때. 손님들 차라리 손님하고 떠드는 게 나아. 그래서 고객님 왜 오늘 텀블러 안 가져오셨냐고 환경 파괴범이라고 주문 받으면서 그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단골들. 그 버디라고 하거든요. 아, 친구 고객님 아저씨 저희 하던 상권이 그 오피스 상권이어서 아침에 오는 사람들이 맨날 똑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 들어오면은 이거 일단 찍어놓고 고객님 오늘 똑같은 거죠. 텀블러 왜 안 가져왔어요? 환경 파괴범이에요? 막 이런 거 하고. 근데 이거 너무 좋다. 그니까. 스타벅스에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네, 저희는 약간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회의감이 느낀 거죠. 회의감을 느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기에 평생을 바쳐야 되나. 25 뭔가 반어집이라 그러고 인생에 뭔가 중요한 걸 결정해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마침 전장이 저를 괴롭히기도 했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냐면 진급을 했습니다. 슈퍼바이저로 진급을 해서, 왜냐면 내가 진급을 하고 그만두면 고가에 문제가 있거든요. 점장 고가에. 인사 고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만두고 퇴직금 받아서 산티아고에 갔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해봐야겠다. 맞아. 네. 낭만적인 삶을 사셨네요. 맞아요. 진짜. 산티아고 가셨더라고요. 산티아고를 걸으면서 신학을 다시 돌아가야 되나? 나 여성신학 너무 재밌는데 그때 평화교연구소 막 강의 듣고 이럴 때여가지고 너무 재밌는데 신학을 다시 해야 될까? 아니면 이렇게 그냥 완전 자본주의에서 일을 하면서 자격증을 따고 그렇게 살아야 이 될까? 패턴에 맞춰서. 고민을 하다가 신학을 해야겠다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마침 코로나19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개월을 보내게 된 거예요. 돌아오고 나서 코로나가 딱 터지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암흑기처럼 보내다가 또 너무 우울하잖아요. 그렇게 자유롭게 다니다가 맞아. 한국 왔는데 방구석에만 있어야 되고 맞아. 나가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우울하게 있다가 그때 같이 일하던 언니가 민주노총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스타벅스 같이 일하던. 스타벅스 말고 노조를 같이 만들었던 그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그 언니가 노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민주노총에 들어가게 된 거죠. 민주노총에 들어가게 돼서 그때 약간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민주노총에 계약직이 있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어쨌든 계약직으로 들어갔고, 이 일은 선거, 민주노총에 위원장이 있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 위원장을 뽑는 투표를 엄청 크게 해요. 이게 전국 단위고 사람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걸 진짜 열심히 힘든 일인데, 여기에 자리를 뽑는다, 여기 와서 일해볼 생각이 있냐 이런 제안을 받아가지고 면접을 보고 입사를 하게 됐죠. 거기 민주노총에서는 얼마나 일하셨어요? 3개월. 3개월? 빨리 도망쳤어요. 왜요? 제가 평생 당한 성희롱보다 그 3개월 동안 당한 성희롱이 훨씬 많고. 이런 말 해도 되나? 네, 아무튼 거기서 당한 이미 해놓고. 네. 성희롱과 성추행을 거기서 제일 많이 당했고, 저는 노동운동이랑은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나 운동 열심히 할 수 있지, 투쟁가 잘 부를 수 있지, 약간 참 아이러니다. 팔뚝질 할 수 있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입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가볍지 않았고. 맞아요. 근데 노동운동 현장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노동운동 현장이 특히나 여성이 있기 힘드니까 저도 사회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건 이 판이 여성이 있기가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특히나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노동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 당사자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운동이 너무 익숙하게 돼버린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텐 이게 그냥 삶이고 그 이상의 운동을 생각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른 사람과 함께, 그러니까 소위 여성운동이나 여성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가면 자연스럽게 배제되고
원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사무국에서 아무리 애쓰더라도 자연스럽게 배제되고 멀리하게 되고 밀려나게 되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보호해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멋지신 게, 그러니까 책상에서 그냥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뭔가 인생 자체가 이렇게 실험을 다 해보시는 것 같아요. 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발로 걸어가서 아까 또 걷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실제로 진짜 스타벅스에서도 일을 해보고 그 반대급부에서도 일을 해보고 그러면서 뭔가 내 스탠스를 좀 찾아가는 삶에 그래서 뭔가 너무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맞아. 거기서 3개월 만에 도망쳤어요. 사실 도망친 게 맞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도 이미 여전히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모니터 보고 가만히 앉아서 8시간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자리는 뭔가 공익 광고 같아. 문 앞자리. 사람들 왔다 갔다 다 내 모니터 봐.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막 이러는 시간을 보내가지고 저 그만두겠습니다. 근데 우리 국장님도 제 상사들이 다 저한테 잘못해가지고 아무도 날 잡지 못했어.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도망을 쳤죠. 그래서 저는 약간 생각을 한 게 아까 실천하는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1사번이잖아요. 14년도에 세월호가 일어났고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광장으로 나가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거기서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여기 현장에 있는 예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신이구나 라고 느끼게 돼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천이 없으면 죽은 거다. 이게 저의 아주 깊은 곳에 있어요. 실천이 없으면 죽은 거다. 하지만 이게 뾰족했던 시절에는 너 실천 안 해? 너 그거 죽은 거야. 이렇게 비난을 했던 거고 요즘에는 비난은 안 하고 그냥 내 스스로 실천하는 거로 충분하고 남들이 그렇게 하는 건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충분히 그 몫을 하고 있는 거다까지 자리에 온 것 같고요. 어쨌든 자본주의 끝판왕에서 일한 경험과 노동운동의 걔네들을 잡는 노동운동의 끝판왕에서 일을 한 경험을 하고 나서 그만두고 나니까 그럼 내 삶의 중요한 가치는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스타벅스에서 진짜 좋은 건 평등한 거? 모두가 평등한 거. 모두가 다 똑같은 파트너고 점장도 그냥 이름 부르고 이렇게 하니까 평등한 게 진짜 좋았고 여기 민주노총에서 사실 얻은 거는 평등이 진짜 중요하구나. 내가 기독교 가치관이 없는 곳에서 일할 수 없구나를 여기서 느꼈어요. 기독교 가치관이나 이런 삶에서 어느 정도 약간 비난 있는 그런 비난을 하거나 어떤 거를 잡아서 완전 부셔야겠다. 이런 거를 하는 곳은 나는 안 맞는다. 이런 걸 조금 느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제가 학부를 졸업하면서 비폭력 평화물결에 학교교육지원팀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일을 한 게 약간 프리랜서처럼 학교에 많이 나가게 되는데 저희가 강사가 부족해요. 선생님이 혹시 강사진으로 계셔주시면 가능하신 시간에 신청해서 학교 같이 갔다가 뭐 강사비 받으시고 하면 어때요? 이런 제안을 받게 돼가지고 그때 교회 학부 다닐 때부터는 서클이 조금 익숙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활동을 하다가 학교교육지원팀에 조금 몰두를 하다가 제안을 받게 된 거죠. 비폭력 평화물결에서 한번 일해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기 인생을 변곡점들을 계속 이렇게 집어서 얘기할 수 있으신 것 자체가 맞아요. 너무 제대로 인생을 사신 것 같아. 맞아요. 난 그게 너무 누군가가 나한테 막 물어보면 나 뭐였지? 그냥 이렇게 휩쓸리네. 그러면 이 설명 잘 못하잖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진짜 맞아요. 저도 현주님 처음 만났을 때 산티아고 걸었다 막 이런 얘기 듣고 했을 때 엄청 우와 진짜 멋있는 사람이네. 엄청 배울 게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이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의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뭔가 있었고 계속 실천하는 삶을 살려고 애썼던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현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그 센터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 일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을 나누려고 했는데 지금 현주님 삶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도저히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다음 화에서 같이 비폭력 평화물길 도대체 뭐 하는 곳이야? 거기서 무슨 일 하는데? 이런 거 이야기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굿바이!